작년 이맘때 난 20년 넘게 살던 정든 동네를 떠나 이곳 동으로 이사를 했다. 나이 30이 넘어 이제는 부모님 밑에 빈대 붓기도 눈치 보이고 집에 들어가면 장가가라는 잔소리를 듣는 것도 신물이 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곳 동에 작은 빌라를 얻어 독립을 한 것이다. 새롭게 정착한 이곳은 내가 살던 동네와는 달리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였다. 빌라 뒤편으로 산이란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야산도 있고 약수터도 있다. 약수터로 오르는 길 양쪽으로 동네 사람들이 감자며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작은 텃밭들이 많아 서울이라기보다는 꼭 시골에 온 느낌을 들게 하는 동네다. 내가 이 동네에 이사하고 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딱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다. 동네가 외지다 보니 교통편이 불편한 것이다. 이곳까지 들어오는 버스라고는 딱 한 대의 마을버스가 전부였다. 동네에 들어오는 마을버스를 타고 10분 정도만 나가면 전철역도 있고 버스도 많지만 전철역까지 가는 버스가 한 대뿐이며 배차 가격이 20분이 넘기 때문에 바쁜 출근 시간에 마을버스를 놓치는 날이며 무조건 회사에 지각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을버스 도착 시간에 맞추어 정거장으로 나가기로 다짐했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다. 가끔 술을 먹고 다음날 일어나기 힘든 날은 내가 왜 택시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런 외진 곳으로 이사 왔나 후회를 할 때도 많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지라 그만한 불편쯤은 참을 수 있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라는 사람들. 가을의 거리에는 낙엽이 떨어져 뒹굴고 있고 골목길을 따라 휑하니 바람을 일으키며 마을버스는 골목길에 깔린 낙엽들을 밟으며 정거장에 멈춘다. 난 가을의 향기를 느낄 사이도 없이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서둘러 마음버스에 올라 전철역으로 향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가을의 끝자락이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마을버스 도착 시간에 맞추어 정거장에 도착한 나는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한 여인을 보았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정거장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녀는 밤색 투피스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서 이사와서 매일 아침마다 정거장에서 보는 여인이다. 그녀도 회사원인지 항상 같은 시간에 마을버스를 탄다. 지금까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보았지만 그날따라 그녀가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길 가다 마주쳐도 그냥 지나칠 정도로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녀와 한 달이 넘게 같은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사이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약간은 우수에 젖은 눈길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그녀의 옆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나의 시선을 느끼는지 날 바라본다. 난 무안해져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었다. 내가 담배를 피우며 딴짓을 하자 그녀도 내게서 눈길을 돌려 다시금 낙엽을 바라보며 우수에 젖어 있었다. 그때 골목길을 달려오는 버스가 보인다. 난 몇 모금 빨지도 못한 담배를 던져버리고 버스에 오른다. 그날 이후에도 그녀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정소에서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항상 그렇던 것처럼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그냥 스쳐가는 사이로 지냈다. 나도 숫기가 없지만 그녀 또한 숫기가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뿐만 아니다. 동네가 외진 동네라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난 그날 이후 그녀를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어떤 날은 청바지에 면티 차림, 어떤 날은 깔끔한 투피스 정장, 또 어떤 날은 원피스 정장의 멋을 부린 차림이다. 난 어느 날부터 정거장에 도착하면 하루하루 변하는 그녀의 옷차림을 관찰하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나에게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낙이 되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내가 독립한 집은 산 밑에 있어서 비탈진 언덕길을 올라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날은 눈이 많이 왔다. 난 아침에 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순간 난 하얀 게 변한 세상을 보았다.
밤사이 폭설이 내린 건지 온 세상이 하얀 눈에 덮어 있었다. 기분이 묘하다. 옆구리가 허전하고 가슴이 찬바람이 들어왔다. 하얀 눈이 쌓인 골목길에 발자국을 찍어본다. 하아! 난 마음에도 없이 크게 웃어버리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쓸데없는 생각은 접어버리고 출근을 서둘러야 한다.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막힐 것이다. 잘못하면 지각이다. 내가 막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발이 미끄러지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언덕길에 눈이 내려 무척 미끄럽다. 난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와 정거장으로 향한다. 역시 그녀는 정거장에 있었다. 그녀는 두터운 오리털 파카에 벙어리 장갑을 끼었다. 우린 역시나 인사도 없이 버스를 기다렸다. 그날 저녁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 난 2차까지 마시다 3차를 가자는 동료들을 뿌리치고 집으로 향했다. 전철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버스 정거장으로 가보니 아침에 보았던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버스 정거장에 있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금 기다리니 버스가 도착했다. 난 버스에 올랐다. 그녀도 버스에 오른다. 난 의자에 앉아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라 올라 있었고 버스의 흔들림에 따라 그녀의 몸도 흔들렸다. 아무래도 그녀도 나처럼 술을 마신 모양이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문 쪽에 앉아있던 그녀가 먼저 버스에서 내리고 난 그녀를 따라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는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골목길로 걸어간다. 그녀와 아침이 아닌 저녁 시간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그녀가 걸어가는 방향은 우리 집에 가는 방향이다. 골목길은 미끄럽다. 아침에 내린 눈이 녹으면서 얼어붙은 모양이다. 어느덧 언덕길에 다다른다. 그녀가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었나? 특별히 관심이 없던 그녀이니라 지금까지 그녀가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언덕길을 오르던 그녀가 바닥에 쓰러진다. 아무래도 빙판길에 미끄러진 모양이다. 난 뒤에서 지켜만 보았다. 스스로 일어나겠지. 하지만 그녀는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 걱정이 되었다. 난 그녀에게 다가가 보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녀는 억지로 일어나려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부탁합니다. 난 그녀의 팔을 잡아 어깨에 걸치며 그녀를 부축해서 일어났다. 그녀도 힘들게 일어난다. 난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고 길을 걸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에 말없이 걷고 있었다. 집이 어디예요? 저기 빌라 302호예요. 그녀의 집은 내가 살고 있는 빌라와 조금밖에 떨어지지 빌라였다. 난 그녀를 부축하고 그녀의 빌라로 갔다. 빌라 입구에서 그녀는 내 어깨에 올려진 팔을 슬며시 빼낸다. 감사합니다. 이제 혼자 갈 수 있어요.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올라갔다. 나도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에 정거장 나가자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 어제 심하게 다친 모양이다. 버스가 도착했다. 그녀는 끝내 정거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버스에 오른다. 다음 날도 그녀는 정거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매일 보던 그녀가 보이지 않으니 마음 한쪽이 허전했다. 3일 후에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내가 나타나도 쳐다보지도 않고 멍한 눈길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모습이 무척이나 외롭게 보였다. 퇴근하고 친구놈들과 한잔 마시고 늦은 시간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술을 과하게 마신 모양이다. 난 비틀거리며 정거장으로 갔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정거장 표지판에 등을 기대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차들을 멍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난 벤치에 앉아 그녀를 살펴보다가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를 따라 버스에 오른다. 동네에 도착하고 그녀가 먼저 내리고 나도 그녀를 따라 정거장에서 내렸다. 나도 술을 먹어 땅이 흔들리며 비틀거리는데 앞서가는 그녀도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녀도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다. 난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언덕이 나왔다. 언덕이 응달이라 햇빛이 들지 않아 아직 얼음이 늦지 않았던 모양이다. 앞서가던 그녀가 넘어진다. 난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또 당신이네요. 매번 미안해요. 일어나요. 집에 데려가 줄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녀가 거부해도 난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녀는 기분 나쁜지 내 손을 뿌리친다. 그녀가 손을 뿌리치니 나도 중심이 무너지며 흔들렸고 그녀도 비틀거리더니 우린 같이 바닥에 쓰러졌다. 미안해요. 갑자기 뿌리치는 바람에 자 일어나요. 난 얼른 그녀의 몸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복잡한 시선으로 날 보던 내 손을 잡고 일어났다. 집에까지 바라다 줄게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난 그녀를 부축하고 그녀가 살고 있는 빌라로 갔다. 그녀는 빌라 입구에서 팔을 놓더니 고맙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계단을 올라가 버렸다. 난 기분이 상했지만 피식 웃어버리고 집으로 향했다. 난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와 언덕을 정리했다. 이젠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녀도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난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다음 날에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투피스 정장에 바바리 코드를 입었다. 그녀는 날 보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나도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와 난 아무 사이도 아니지 않는가? 그날 이후 퇴근 시간에 그녀를 보기는 힘들었다.